4절. 쿠버네티스 활용. 이어서 쿠버네티스의 CLI인 kubect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ubectl은 쿠버네티스 API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컨트롤 플레인과 통신하기 위한 CLI를 말합니다. 기본 형태는 kubectl 커맨드, 타입, 네임, 플렉스가 됩니다. 각 요소를 설명하면 커맨드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에서 수행하려는 동작을 말합니다. 타입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리소스 타입을 말하며 네임은 해당 리소스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플래그는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kubectl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생성하는 동작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어플라이는 파일이나 표준 입력으로부터 리소스의 구성 변경 사항을 적용할 때 사용하며 create은 파일이나 표준 입력에서 하나 이상의 리소스를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 형태와 사용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리소스를 조회하는 동작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get은 하나 이상의 리소스를 조회하는 명령어이며 describe은 하나 이상의 리소스를 상세하게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 형태와 사용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의 로그를 조회하는 명령어와 에디터를 통해 수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기본 형태와 사용 예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명령어에 대한 설명은 교재 하단의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 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리소스는 YAM 또는 JSON으로 작성된 구성 파일과 함께 쿠베틀 커맨드 라인 툴을 이용하여 관리합니다. 교재 하단 이미지는 관리 도구별 예시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으로 디플로이먼트의 예시를 통해 YAM 파일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리소스 중 디플로이먼트 YAM 파일 예시입니다. 가장 먼저 API 버전을 작성해야 합니다. API 버전은 특정 리소스로 생성하기 위해 사용할 쿠버네티스 API 버전을 명세해야 합니다. 대부분 XV1으로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kind입니다. kind는 생성할 리소스 타입을 명세합니다. 여기서의 리소스는 디플로이먼트이므로 교재에는 디플로이먼트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입니다. 이곳에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메타데이터는 리소스 이름을 부여하며 리소스를 유일하게 구분짓는 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는 네임과 레이블로 나눠집니다. 먼저 네임은 리소스의 이름을 명세하고 레이블즈는 키 값상으로 구성되어 특정 쿠버네티스 리소스만 나열 또는 검색할 때 사용되는 값입니다. 레이블즈 하단의 앱은 레이블 설정의 예시입니다. app라는 키값에 board-msa라는 값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 작성할 내용은 스펙입니다. 여기에서는 생성하고자 하는 리소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레플리카스는 태우고자 하는 파드 개수를 설정합니다. 앞서 말한 레플리카셋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펙의 셀렉터에서는 어떤 파드를 컨트롤하고 감시해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그 아래 매치 레이블즈에는 메타데이터 레이블즈와 동일한 설정으로 매핑하여 동일한 레이블을 가진 파드의 컨테이너를 카운팅하여 현재 상태를 측정합니다. 이어서 스펙의 템플릿입니다. 스펙 템플릿은 어떤 파드를 실행할지에 대한 정보를 설정합니다. 이 안에도 메타데이터가 존재하는데요. 상단에서 설정했던 메타데이터의 레이블즈와 동일한 설정으로 매핑하여 동일한 레이블을 가진 파드를 실행하도록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스펙 템플릿 하단에 있는 스펙입니다. 이는 실행시킬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을 작성합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또다시 이름, 이미지, 포트 번호 등을 설정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이 중 네임은 컨테이너 이름을 지칭합니다. 컨테이너의 이미지는 컨테이너로 배포할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이미지 풀폴리시는 이미지 다운로드 정책입니다. 특정 정책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always라고 작성하면 이미지 여부에 상관없이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포트는 컨테이너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스펙의 이미지 풀시크릿은 이미지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정보입니다. 지금은 네임값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노드 셀렉터는 파드를 배포할 특정 노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리소스 관리를 위한 서비스 얌 파일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API 버전이나 메타데이터까지는 앞서 살펴본 디플로이먼트 리소스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는 외부에서 파드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포트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스펙의 포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스펙의 포트의 노드 포트에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포트에는 내부 포트를 설정합니다. 프로토콜에는 프로토콜 방식, 타겟 포트에는 접근하고자 하는 컨테이너 포트 정보를 설정합니다. 그 밑에 셀렉터에서는 어떤 파트를 컨트롤하고 감시해야 하는지 정의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으니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스펙의 타입입니다. 외부에 노출하고자 하는 방식을 설정하는 것으로 노드 포트는 포트 번호를 통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앞서서 얌 파일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서로 관련된 여러 개의 얌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대쉬 3개로 구분지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얌 파일은 기본 문법이 존재합니다. 들여쓰기는 2칸, 4칸을 지원합니다. 키와 밸류 사이에는 반드시 빈 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꼭 지켜야 하는 문법이 있으며 이러한 문법들은 웹상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사장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2와 1일차 교육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2일차 교육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또 다른 핵심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